최근 한파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어 주변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 지하철이 노사 협상 타결로 하루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안에 대해 노조가 일부 수용했고 임금도 1.4%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사업을 육성합니다. 서북권과 서남권, 동북권과 동남권, 도심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경제와 복지, 교통 인프라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최근 기온이 갑자기 2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인데요. 네,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 손성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기초생활수급자. 다방이었던 곳을 고쳐 살고 있습니다. 난방이라곤 연탄난로와 전기장판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주변의 도움 없이는 힘든 형편입니다. 엊그저께 연탄 이 동사무소에서 다 줬는데 우리 집만 싹 빠졌어요.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하죠. 추위 걱정에 연탄 100장을 들였더니 7만 원. 가난한 살림엔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니까 샀어요. 100장에 7만 얼마던가. 상당히 부담되죠.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김금순 할머니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김 할머니 역시 저렴한 월세에 음식점이었던 곳을 개조해 살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삿대야 되는데 삿대면 좀 살기가 힘들지 더. 아무래도 나는 돈벌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이 사니까 가난한 것이 힘들지 뭐가 힘들겠어.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인 사람들.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입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는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써야 하는 가구입니다. 서울시 저소득 가구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 대다수는 노인 가구고 이들 중 절반은 한파로 건강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또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체 질환, 예를 들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잘 걸리기 쉽다든지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에 이러한 신체적 건강 이상을 경험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까지 더 높다는 보고가 있고 또 겨울철 한파 때 겨울철 초과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겨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실 것을 예상되는 취약계층, 저소득 가구 등 모든 어려운 분들에게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려봅니다.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작은 난방기구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하는 취약계층. 이들에게 한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에너지 빈곤 가구 등 취약계층 외에도 추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들인데요. 네, 몰려오는 한파 속 이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송효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파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노숙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노숙인 재활과 요양시설 운영 관리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노숙인 대책은 물론 겨울철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파 저감시설과 한파 쉼터 등을 마련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노숙인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꼭 한파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1년 365일 현장에서 지금 거리노숙인을 상대로 3분이 항상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난로라든가 또 방한용품도 또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춥지 않도록 또 식사가 든든해야지 이게 덜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급식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노숙인 수는 지난 2016년 11,340명에서 2021년 8,956명으로 2,384명 줄었습니다. 이 중 82.2%인 7,361명은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했는데 입소자 중 1,107명은 자활, 3,343명은 재활, 2,911명은 요양 중입니다. 반면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단순히 시설만 이용하는 노숙인은 전체의 17.8%인 1,595명.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5명 중 1명 이상은 거리 노숙인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지하상가 등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노숙인들이 감소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을까? 노숙인의 재활과 자활 등을 돕는 인천의 한 시설을 찾아봤습니다. 여느 시설처럼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대부분의 인력이 노숙인입니다. 시설 대표인 이준모 목사는 노숙인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노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가 주거를 먼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알코올릭화 되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끌어내서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노숙인 10명 중 2명은 추운 겨울 거리에서 보내야 합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 지하철이 노사 협상 타결로 하루 만에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11월 30일 밤 교섭을 재개한 뒤 3시간 만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안에 대해서 노조가 일부 수용했고 임금도 1.4% 올리는 데 합의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뤘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었으며 파업으로 주요 지하철역에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전략 사업을 육성합니다. 먼저 서북권에는 상암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 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옛 노량진 수산시장 등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 창업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북권은 창동과 상계 일대를 동북권역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동남권은 국제 업무와 전시, 회의 중심의 마이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지구를 만들고 노인이 많은 자치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합니다. 이 밖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량리역에 광역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강변북로와 동부, 경부 간선도로는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LG헬로비전 은평방송의 기획보도 보호 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지역사회가 먼저 보듬어야 편이 올해 케이블 TV 방송대상 지역채널 보도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2022 케이블 TV 방송대상이 지난달 30일 오후 콘레드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방송대상에서는 지역채널 작품상과 개인, 단체상, 문화체육관광부 유공자 표창 등 총 70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지역채널 작품상 중 보도 대상은 LG헬로비전 은평방송의 보호 종료아동의 홀로서기, SK 브로드밴드 동대문 방송의 동대문 문화재단 부정채용편 등 3편이 받았습니다. 보호 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지역사회가 먼저 보듬어야 편은 보호 종료아동의 지원 정책의 공백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인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호소기가 힘든 보호종류 아동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보고 또 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좀 고민해보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보도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이 보호종류 아동을 위한 자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원책들이 좀 제대로 그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도 좀 잘 들여다보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좀 소외되고 또 약한 곳을 좀 앞으로도 잘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PP 특별상 부문 공로상은 2050 세대 여성들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다룬 작품 눈에 띄는 그녀들을 제작한 케이블 공동제작협력단이 지역 채널 보도기자상은 LG텔레비전 영동방송의 박건상 기자가 받았습니다. 네, 먼저 큰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산불 피해민들, 이분들께 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보 때 그 먼 거리에서도 함께 달려와준 저희 LG 텔레비전 기자들과 함께 이 영광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 지역 멧돼지 출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은평구가 월별로는 10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멧돼지 출몰에 따른 출동 건수는 442건으로 전년에 비해 134건이 줄었고 2019년보다는 298건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은평구가 313건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월별 출몰 횟수는 10월이 265건으로 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